네, 전해드린 대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납치 살해 사건의 일당 4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장현주 변호사, 차승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3월이었습니다. 이 발생한 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 당시 상황 저희가 한번 좀 변호사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이 사건은 그 피고인 이모 씨 등이 올해 3월 29일 오후 11시경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차로 납치한 다음에 약물을 주입하고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이제 대전의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고인들이 5월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이제 유 씨 부부인데 이 유 씨 부부들이 배우로 지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유 씨 부부가 피해자랑 원래부터 이제 원하는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원한 관계에 있었던 이유가 이제 피해자가 유 씨 부부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를 하였고 그래서 가상화폐 1억 원 상당을 구매했고 실제로는 3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인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둘 사이에 이제 원한 관계가 생겼고 피고인 이모 씨가 범죄를 이제 공모하고 제안을 해서 유 씨 부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범죄 자금으로 7천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일단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사형이 구형된 건가요? 일단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검찰도 범행의 잔악성을 강조를 했고요. 특히 이 범행이 일어난 곳이 학교가 밀집해 있는 통학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사법 시스템과 치안 시스템에 굉장히 큰 불안을 야기를 했고요. 엄중한 처벌로 충격과 공포에 빠진 국민을 위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귀가 도중에 영문도 모른 채 납치가 돼서 사망을 했고요. 특히 사망 직전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계좌 비밀번호를 강요받았던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대부분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태도 이렇게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죄에 상하는 중형을 선고해서 유족의 아픔을 달래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그 검찰이 구형을 한 단계고요. 법원의 1심 선고는 오늘 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 어떻게 판단할지 좀 예상할 수는 있으실까요? 흉악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 잘 알려진 신당역 스토커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똑같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재판부가 이제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사건을 이제 계기로 사형제 찬반 논란 다시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 사건 자체가 국민적인 또 굉장히 큰 관심과 공분을 이끌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1997년을 끝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된 나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에 대해서 지금 과연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사위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사형 집행에 대해서 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이 폐지된 나라는 아닙니다. 사형은 언제든 집행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도입되더라도 그건 사형자와 병존하는 것이 저희의 안입니다. 사형의 집행 문제는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형사 정책적 고려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한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참 그 사형 집행 문제 여러 측면에서 참 어려운 문제라서 결정 지을 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이 실효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그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가석방 허용 여부를 무기형 선고 시 같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이제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에 공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근데 이 반면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석방 있는 무기징역과 달리 이제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측면에서 교화가 어렵다 이런 점이 이제 의견으로 제시가 하나 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형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두었다가 이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변호사님께서는 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형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한동훈 장관의 말씀처럼 지금 사형제를 집행하는 것 자체는 형사 정책적 고려라든지 또는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당연히 가석방
가석방 없는 무기형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도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도 지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다만 법원 행정처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형이 아닌 그러니까 무기징역형을 대체를 하게 된다면 예. 전체적으로 형벌 수위만 올라갈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또 형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들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사형제 이 위헌 여부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3번째 오른 상황입니다. 연내 판단이 나올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글쎄 어떤 점들이 쟁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에 사형이 집행되지 예. 않고 있어서 국제 앰네스티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3번째로 올라간 이 사건에서도 이제 이전이랑 비슷한 쟁점들인데 사형제도가 있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제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즉 헌법 10조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형제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인지 유무, 그리고 응보형 처벌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등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이제 전국의 사형 수두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것을 두고 혹시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조치인가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교정 당국에서는 이것은 교정 행정상 필요에 의해 옮긴 예. 것이다라고 하면서 즉답을 예. 피하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는 아직 있지만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형수들을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행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 입법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